소개받은 김태만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잡았듯이 한번 해양 문명, 해양성, 해양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다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바타2는 또 다른 행성의 물의 공간, 그러니까 이제 바다의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 아바타2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가족이더라고요. 서양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해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깔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임스 캐머런이라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구 땅 위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도 더 한 3km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바닷속의 세계인데, 이 바닷속 세계가 궁금하다 못해 자기가 7년 동안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서 직접 만든 잠수정을 타고 직접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4명밖에 없는 마리아나 심해구를 탐사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면 이제 굉장한 과학자겠죠. 아름다운 영화들을 만들어냈으니까 당연히 영화 감독이고 예술가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바타2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이제 대사로 드러내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바다에 대한 인문적 성찰을 해낸, 그래서 과학자요, 그 다음에 탐험가요, 모험가요, 그 다음에 기술자요, 그 다음에 해양학자요, 예술가요, 인문학자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임스 캐머런을 먼저 말씀드리나 하는 이유는, 이런 인문학이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기술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합쳐졌을 때 제대로 된 인문학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암각화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고래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이 그려져 있는 암각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언양 쪽에 있는 방구대입니다. 이 그림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해양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역사 이래로 해양성 DNA를 탁월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항구라는 도시가 굉장히 급격하게 흥성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급격하게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뭐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가 북유럽과 남부 유럽을 잇는 한 중간쯤 항구에 있었는데, 이게 무역이 증대되면서 대서양 무역의 노드, 관절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하게 도시가 팽창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서구 문명이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아시아의 관절점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게 이제 홍콩이 된 거죠. 그래서 홍콩이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150년 전에는 바닷가 바위들만 있었던 바위 섬이었는데, 이게 지금 세계적인 항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영국이 홍콩을 만들기 전에 사실은 어디다가 만들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거문도입니다. 아시나요, 그거? 모르시죠? 그래서 거문도에 가면 지금도 영국 군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군은 이 동아시아로 쭉 와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동아시아 거점을 만들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문도에 왔다가 이게 아닌 게벼 결정을 하고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가지고 홍콩에 이제 거점을 잡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 거문도가 만약에 지금 홍콩 영국군이 주둔해가지고 발전시켰다면 지금 홍콩처럼 돼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뭐 가정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역사 사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바다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를 담보하는 이 모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부산 시민인 만큼 바다에 대한 생각들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부산은 사실은 뭐 항만물류 조선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이나 관광 마이스 등등을 복합적으로
부산에 어떻게 포진시키고 심어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닌 창의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도와 행정인데 제도나 행정이 잘못 가버리면 이상한 게 특수 자본 계층 세력들한테 더 큰 자본을 갖다 앵겨주는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도 건강한 자본이 들어가야지 소위 이제 개발을 통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이런 자본들은 우리 그 부산의 어떤 그 상황에서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성장이 아니고 성숙의 시대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에 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대부분 하늘에 떠 있는 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바다 해자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청년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 신학문, 신기술, 신여성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고 그 배는 바다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근대, 새로운 세계, 그 다음 그 새로운 세계는 대부분 서양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서양의 인식은 전부 다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서양이라는 문물의 대부분은 일본 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최남선은 그때 초기에 저 바다 너머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하게 큰 근대의 파도에 충격을 받고 야 바로 저거야. 뭐 나이 많은 사람은 뭐 됐고 청년들이야. 너희들은 저 바다 너머 세계를 봐야 돼. 라고 하면서 이런 시를 읽습니다. 시야말로 바다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최초의 시였고 그래서 이제 근대 문학의 해양 문학의 효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은 옛날에 이제 2013년에 영국 가디언이라는 신문사에서 세계 10대 바다 그림을 한번 선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양 이야기를 하고 뭐 해양성 이야기를 하는데 해양 미술이라는 게 있겠나 하니까 전부 다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더라고요. 해양 미술이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은 바다 미술제도 하고 부산만의 특징을 갖는 뭐 바다 미술 축제를 하기는 하는데 바다 미술이 뭐냐에 대한 별 생각이 개념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고 바다 미술이라는 장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고민을 했는데 뭐 한국 것도 없고 중국 것도 없는데 이 일본 거는 하나 있습니다. 호쿠사이의 큰 파도. 이게 일식집에 가면 앞에 그려져 있는 그림 그거예요. 파란 바탕에 흰 파도 막 이래 치는 거 있죠. 그거 그린 거예요. 근데 그거가 유럽의 인상주의에 충격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를 풍경처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인간의 역동적 종관계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는 이런 그림, 이 자연 공간을 뛰어넘는 인간 활동의 확장이나 사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림을 저는 바다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김구 선생이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국방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무한히 갖고 싶은 것은 저 높디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김구 선생이 BTS로 대표되어지는 대중음악 이거는 정상을 찍은 게 맞죠. 그 다음에 최근 아카데미까지 수상을 할 정도로 영화도 정상을 찍은 거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의 어떤 힘이 뭘까?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겁니다. 문화나 예술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인류를 공감시켜내는 이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K-예술, K-문화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제인식 그래서 문화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경제 이런 등등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자. 그 중에서 특히 바다를 문화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다와 관련된 이런 예술들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해양이라는 것을 이제는 멀리 바라보는 해양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전유하는 해양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바다를 어떻게 전유할 것인가, 바다를 매개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바다로부터 어떤 산업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바다는 지금 상당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정 능력이라든지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금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바다를 구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